네, 슬기로운 수학생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함수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그리고 걔네가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는 최고차가 2차식인 거를 2차 함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가장 기본식이 ax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평행 이동을 어떻게 하더라? 꼭지점이 p, q로 바뀌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구성을 해서 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볼 내용은요. 그렇다면 문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꼭지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요 내용이 어떻게 요 내용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구하는 거 ABC의 부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형 전환이라는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2차 방정식 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풀이법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근해 공식, 완전 제곱식,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법 이렇게 했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법에 착안을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었다 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는 2차 함수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라? 요런 모습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주어라.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자,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했으니까 나머지 2가 들어가죠. 자,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해볼까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x 제곱 플러스 2x.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절반의 제곱인 1이 필요하다. 그죠? 없는 1이 들어갔으니까 빼기 1 해주고 3이 됐습니다. 자, 아까 이 과정을 생략해서 선생님이 한 번에 썼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플러스 2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차관이 된다? 꼭지점의 좌표 어딘가요? 한 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2차 함수 절반은 끝난 겁니다. 자, 어디로 갔다? 마이너스 1,2로 갔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형을 일반적인 형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 아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일반형의 모습에서는 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 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변화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주고요. 얘를 보고 ABC의 부호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경우에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면 A가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C가 뭐라 그랬죠? X가 0일 때 나오는 값이 C가 되죠.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0,C를 지난다. 즉 C가 Y 절편이란 뜻입니다. X축과의 교점이 X축 아래에 있죠. 얘가 C가 됩니다. 그래서 C의 부호는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자, 우측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즉 B가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X축이 이 꼭지점의 위치가 왼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핵심 내용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니까 A의 부호가 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Y축 교점, 즉 Y절편이 0보다 크니까 C의 값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꼭지점이 어떻게 됐죠? X축 왼쪽에 있죠. X축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A, B의 부호가 같다. 그래서 B가 0보다 작다. 자, 우리가 이런 표준형, 일반형의 문제에서는 요런 정도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내용이 그러면 이제 식을 구해라. 지금까지는 주어진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수학 보면 그렇죠. 식을 주고 문제 풀어 이런 것도 있지만 답이 이거야. 식이 뭐였을까? 라는 문제도 반드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식 구하기의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점을 준다라는 게 있죠. 꼭지점을 주고 한 점에 추가적인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꼭지점을 주면 2차 함수는 힌트 다 준 거예요. 자, 우리가 꼭지점이 1,2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놓는다? y는 a x-1의 제곱 플러스 2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남은 미지수가 뭐죠? a가 있죠. a를 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꼭지점 외에 한 점에 대한 힌트를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이번에는 꼭지점 말고 대칭축을 주었습니다. 대칭축이 x는 3이다 라고 줬어요. 그럼 우리가 식을 바로 뭐라고 쓴다? a의 부호 모르죠? 근데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가 3인 건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근데 꼭지점의 y좌표 모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q를 쓰시는 겁니다. 모르는 미지수가 지금 뭐 몇 개다? a도 모르고 q도 모르죠. 그럼 힌트가 몇 개가 더 있어야 되죠? 그렇죠. 2개의 힌트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칭축을 주고요. 추가적으로 2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a도 구하고 q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점을 줍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서로 다른 세 점. 뭐 1,2, 3,8, 뭐 마이너스 2, 뭐 4,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숫자가 있다고 쓸게요. 얘를 9라고 바꿔볼까요? 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힌트가 3개가 나왔죠? 그럴 땐 우리가 과감하게 일반형 문제를 쓰는 겁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요. 얘네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2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첫 번째 식, 두 번째는 9는 9a 플러스 3b 플러스 c, 나머지 대입하면 4는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해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 있어요. 자, 우리가 x축 위에 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x축 위에 점이라는 건 y값이 0이라는 뜻이 되겠죠. 2,0, 6,0이라는 식이 있다고 칠게요. 마치 누가 0이다? y가 0이다. 자, 한번 볼까요? 식에 있는 이 y가 0이 됐어요. 0은 방정식. 이게 뭐다? y가 살아있으면 함수가 되는 거고요. y가 0으로 바뀌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아, x축 위의 점은 뭐처럼 풀어라? 2차 방정식처럼 풀어라. 자, 어떻게 푼다? y는 a의 x-2, x-6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별도의 힌트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러고 나면 또 하나의 별도 힌트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함수가 한 단계 진일보해서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꾸고 이 부호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꼭지점을 찾아내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2차 함수는 한 60%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2차 함수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온 2차 함수에서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 최소의 문제다라고 하면 한 60%, 70% 정도는 2차 함수 문제다라고 의심을 해보면 될 만큼 2차 함수가 최대 최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